ALCS 4차전 끝내기 홈런과 5차전 끝내기 안타를 비롯해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2개의 끝내기 홈런이 포함된 3개의 연장 끝내기를 날린 데이비드 오티스는 보스턴 레드삭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러치 히터라는 상패를 받습니다. 오티스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15번이나 경기를 끝냈고 7회 이후 한 점을 앞서고 있거나 동점이거나 대기 타석의 타자가 동점 주자가 될 수 있는 레이트 앤 클로스 타석에서 OPS 1.152를 기록합니다. 클러치 히터의 존재를 부정한 빌 제임스는 오티스의 활약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보스턴 구단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소신을 굽히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재밌는 건 오티스가 은퇴를 했을 때 레이트 앤 클로스의 OPS 0.870이 통산 0.931보다 많이 낮았다는 겁니다. 승리 확률을 얼마나 높이고 낮췄는지를 계산하는 WPA는 대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타자가 좋은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오타니, 저지, 소토, 프로파, 위트, 린도어 순이었습니다. 또한 1회에 등장하는 타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팬그래프는 WPA의 레버리지를 반영한 클러치라는 지표를 제공합니다. 클러치는 결과이지 예측 지표가 아니며 커리어 내내 꾸준한 선수는 극소수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클러치는 0이 중립이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1에서 -1 사이에 위치합니다. 올해 클러치 1위는 브랜든 리모, 2위는 주릭슨 프로파였습니다. 2019년에 데뷔한 에드먼은 이후 2000타석을 소화한 151명 중 WRC 플러스가 122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클러치에서는 놀랍게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데뷔 후 한 번도 음수가 없었던 에드먼은 이번 가을에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특히 좌안을 상대로 기록한 OPS 1.882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기여였습니다. 에드먼은 2016년 6라운드 지명을 받고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합니다. 입단 보너스 23만 달러는 1순위 미키 모니악이 받은 610만 달러의 26분의 1이었습니다. 신체 조건이 좋지 않고 특별한 툴도 없는 에드먼을 너무 높은 순위로 뽑았다는 지적과 함께 수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스탠퍼드 출신 스포츠 선수 중 역대 최고 학점을 받은 것에 대해 선수가 아니라 미래의 단장을 뽑았다는 놀림 아닌 놀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드래프트 중 에드먼보다 승리 기여도가 높은 선수는 4명에 불과합니다. 2016년 드래프트 순위는 1위가 피트 알론소, 2위가 잭 갤런, 3위가 브라이언 레이놀즈, 4위가 윌 스미스, 5위가 에드먼으로 에드먼에 앞선 4명은 모두 3라운드 이전에 뽑힌 선수들입니다. 2022년 에드먼은 승리 기여도 6.1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타격이 폭발한 건 아니었지만 이루수로서 DRS 플러스 12, 유격수로서 플러스 6을 기록하고 디테일을 높여주는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에드먼은 오른손목 부상에 시달렸고 그 여파가 올해까지 미치게 됩니다. 공격보다 수비 기여도가 높은 김하성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 에드먼은 통상 99가 김하성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에드먼과 김하성은 클러치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에드먼은 중견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손목 부상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있었던 공격이 부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배츠가 내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에드먼이 유격수, 배츠가 2루를 맡고 럭스가 트레이드되지 않을까 싶었던 다저스는 배츠에게 유격수, 럭스에게 2루를 맡기면서 에드먼은 유틸리티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모로시는 에드먼과 다저스가 연장 계약에 대한 초기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에드먼은 내년 시즌 후 FA가 됩니다. 에드먼이 NLCS MVP에 오르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느낀 팀은 카디널스였습니다. 2020년 ALCS MVP 아로사레나, 2023년 ALCS MVP 아돌리스 가르시아에 이어 카디널스 출신 CS MVP가 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카디널스가 두 쿠바 선수를 버리면서 지킨 타일러 오닐, 레인 토마스, 딜런 칼스는 모두 팀을 떠났고 안 좋은 흐름은 조던 워커에게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유격수 메이슨 윈이 등장했고 중견수 빅터 스캇을 주목해야 하지만 중간 라인이라 할 수 있는 고먼, 도노반, 누빠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3년 만에 90패를 당한 카디널스는 올해는 83승 79패를 기록해 1959년이 마지막이었던 2년 연속 루징은 피했습니다. 2021년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 에드먼, 오닐, 베이더가 최초로 골드글러브 5개를 가져온 카디널스는 올해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팜 시스템을 만들고 1967년까지 8번을 우승한 카디널스는 1962년까지 20번을 우승한 양키스처럼 드래프트가 생긴 후 주춤하게 됩니다. 1982년 우승을 제외하면 1968년, 1985년, 1987년 모두 준우승에 그친 카디널스는 짧은 암흑기를 경험한 후 다시 최고의 팀이 됩니다. 1995년에 단장이 된 월트 자케티가 1996년 토니 라루사를 감독으로 영입하면서 새로운 구단주와 함께 환상의 트리오가 결성된 거였습니다. 이들의 운영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유망주를 키워 검증된 선수와 바꾸는 것. 자케티는 에드가 렌테리아, 짐 에드먼즈와 데럴 카일, 스칸 롤렌, 레리 워커 등을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모두 대박 영입이 됩니다. 딱 하나 빌리빈에게 당한 마크 멀더가 유일한 실패였습니다. 그 사이 카디널스는 로또를 맞습니다. 13라운드 402순위로 뽑은 엘버트 푸올스였습니다. 카디널스는 가을 좀비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2006년 카디널스는 올해와 같은 83승을 거두고 중부 1위가 됩니다. 모두가 광탈을 예상했지만 샌디에고, 매츠, 디트로이트를 차례대로 꺾고 역대 가장 적은 정규 시즌 승리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데이비 프리스가 6차전에서 하드캐리를 한 2011년 우승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2004년과 2013년에 보스턴에게 패하긴 했지만 카디널스는 NL 중부의 영원한 강자로 여겨졌습니다. 자케티의 뒤를 이은 모젤리악은 첫 트레이드로 프리스를 데려오고 푸올스 대신 맷 할러데이와 계약하는 두 개의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드래프트를 가장 잘하는 팀이었지만 제프 루나우가 휴스턴으로 떠난 후 성과가 줄기 시작했고 FA 시장에서는 늘 어정쩡한 지출을 했습니다. 성적이 점점 떨어지자 모젤리악은 전임자를 따라합니다. 2018 시즌이 끝난 후 골드슈미트, 2020 시즌이 끝난 후 아레나도를 데려왔고 이들은 2022년 MVP 1위와 3위에 오르며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둘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으니 가을에 강한 선수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18년 연속으로 개막전 포수를 맡았던 야디에르 몰리나가 은퇴하자 마지막 두 기 무너집니다. 카디널스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프런트와 충돌한 쉴트를 해임한 후 올리버 마몰에게 감독을 맡깁니다. 하지만 첫 시즌의 성적이 좋았던 건 몰리나의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팀을 이끌었던 모젤리악이 드디어 교체된 카디널스는 신임 사장 하임 블룸이 리빌딩 또는 리툴링을 할 전망입니다. 블룸은 보스턴 단장 시절 스토리, 요시다 계약이 문제가 됐지만 템파베이 출신답게 강력한 팜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골드슈미트를 잡지 않는 대신 윌슨 콘트레라스를 1루로 보낼 생각인 카디널스는 아레나도의 거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디널스로 트레이드될 때 1년 1,500만 달러 계약을 추가해주고 옵트아웃을 포기하는 등 우승 확률을 높이려 노력했던 아레나도는 떠날 뜻을 굳힌 모습입니다. 트레이드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팀이 진행하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한 아레나도는 자신을 데려가는 팀이 1루수를 요구할 경우 1루도 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흔들렸던 아레나도의 3루 수비는 올해 후반기부터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간다면 3루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8세까지 뛰고 은퇴하는 게 목표라고 했던 아레나도는 리빌딩에 들어가는 카디널스에 남으면 우승할 수 있는 시간이 줄게 됩니다. 카디널스는 가을의 강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리빌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나도 트레이드를 하임 블룸이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